예전엔 그랬죠. 60세면 이제 인생의 황혼기다. 근데 지금은요? 아니죠. 앞으로 20년, 어쩌면 그 이상을 더 살아가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여정을 두 번째 산을 오르는 것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오늘 그 정상을 향한 지도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70%?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사실 60세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좀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 60세 이상 가구 열의 7이 노후 위험군이라는 통계입니다. 아니, 평생을 진짜 성실하게 일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또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니 이게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의 핵심은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확 바뀌었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준비는 옛날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은퇴하고 나서 20년 이상이라는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삶을 그냥 남은 인생이 아니라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여정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은퇴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물론 힘들겠지만 아주 보람있는 새로운 등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산을 오르려면 당연히 새로운 지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산을 잘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야 할 아주 튼튼한 기둥 3가지를 오늘 이야기해 볼 겁니다. 딱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안정적인 은퇴의 가장 기본, 바로 끊기지 않는 돈의 흐름, 즉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65세 박인철 씨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올 땐 사실 잘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 소비 구조가 고스란히 부담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현실일 겁니다. 바로 여기서 생각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이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덜 쓸까?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득을 늘리는 것에서 지출을 관리하는 쪽으로 이 전환이 핵심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딱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딱 3개월만 가계부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는 써야 사는구나 하는 나만의 소비 마지노선이 딱 보일 겁니다. 둘째, 우리 집에 잠자고 있는 가치를 깨우는 거예요. 주택연금, 이거 정말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내 집에 계속 살면서도 매달 현금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재취업 준비는 60세에 하는 게 아닙니다. 40대 후반부터 미리미리 시작해야 돼요. 65세 넘어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미리 찾아보고 기술을 익혀두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기둥은 돈 문제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문제, 바로 나 자신을 다시 찾는 일에 대한 겁니다. 61세 오다정 씨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회사 다닐 땐 취미 같은 건 사치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하루 종일 TV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주어진 이 자유로운 시간을 어쩔 줄 몰라서 무력감이나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은퇴 후에 찾아오는 가장 큰 위기는 돈이 아니라 바로 이 정체성의 공백일 수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나를 설명해 주던 그 명함 한 장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이제 나는 누구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반드시 내가 푹 빠져서 할 수 있는 놀이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 합창단이든 목공이든 스마트폰 교실이든 뭐든 좋아요. 꼭 돈이 많이 드는 걸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건 그 경험 자체에 완전히 몰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놀이는 그냥 시간 때우는 취미가 아니에요. 이건 내 에너지를 다시 채우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심지어 이런 놀이가 나중에 새로운 일거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기둥입니다. 이건 또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부딪히는 문제인데요. 바로 관계, 특히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황혼 이혼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단호 씨 이야기처럼요. 퇴직하고 나서 24시간 내내 붙어 있다 보니까 예전엔 그냥 넘어갔던 사소한 것들이 다 갈등이 되고 신경질만 늘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역설적인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 관계는요, 신기하게도 늘 붙어 있을 때보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둘 때 더 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건강한 거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우선 각자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꼭 방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루 중에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소한 감정 표현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 발을 씻겨준다든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서로에 대한 믿음과 따뜻함을 크게 회복시켜준다고 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이 세 개의 기둥을 잘 모아서 여러분이 오를 그 두 번째 산을 든든하게 받쳐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의 두 번째 산행을 위한 세 가지 핵심 도구. 첫째, 안정적인 돈의 흐름. 둘째, 나를 다시 세우는 놀이의 힘. 그리고 셋째,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의 거리. 이 세 기둥만 튼튼하다면 정말 든든할 겁니다. 맞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죠. 분명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시작은 솔직히 좀 두렵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준비들이 바로 그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꿔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르게 될 그 두 번째 산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정상에서는 어떤 풍경을 보고 싶으세요?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